다음 주 일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지금 중국의 데이터가 월요일날 발표된다. 일요일날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는 이게 세계 경기의 지표 중에 하나죠. 왜냐면 중국이 제조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과연 수출액이 얼마나 와이와이로 증가했느냐, 경기가 얼마나 좋느냐, 이런 평가로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MOM도 조금 전월 대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공급망이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급망 문제에서 중국이 다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이게 수출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 혹은 걱정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럽의 물류회사 머스크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얘는 유럽이 거점이기 때문에 유럽 중심이긴 한데, 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실제로 이야기 나온 게 지금 재고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최대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물류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IR에서 밝힌 내용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운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곁들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수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체크가 꼭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팩트는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럼 이 소비 둔화가 경기 둔화로 갈 거냐 경기 침체로 갈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좀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정도. 경기 침체면은 정말로 실적이 많이 빠그라질 거고, 경기 둔화면은 그냥 지금 이미 선반영 돼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좀 주식이 랠리를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련된 기사 찾아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중요한 거, 이거 수요일날 나오는 PPI 데이터입니다. 왜냐, 중국의 PPI,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결국 이게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미국의 CPI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PPI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고점 찍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밤에 발표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는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조금은 두 개가 추세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올라갑니다. 5.9%에서 6.1%로. 그런데 일반 CPI 같은 경우에는 9.1에서 8.7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누가? 농업, 우리 농산물과 그 다음에는 유가, 이게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농산물이랑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FOMC 이후로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혹은 전연 대비로 조금 성장 속도,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8.7이 낮은 거 아니고요. 0.2도 여전히 플러스라는 점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제일 베스트죠.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인플레 끝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점 찍었다라는. 이게 MOM 전월 대비가 전월보다 항상 플러스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야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제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단기에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점. 좀 계속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유통비가 올라가 있고 그게 가격에 계속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둔화되는 게 확인이 안 됐죠. 그러면서 0.75가 터졌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6월 FOMC 이후에 확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7월 FOMC 이후에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니까 과연 CPI가 어떻게 나올 거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또 한 번 또 그 재점화될 수 있죠. 어디까지 갈 거다, 연말에 어디까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요 날을 기점으로 또다시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커브를 틀 수 있다 라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목요일날 기준으로 PPI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PPI 발표되는데 이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생산보다는 소비의 국가죠. 중국이 생산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CPI보다는 PPI가, 미국에서는 PPI보다 CPI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번 주보다 오를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에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진짜로 일자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고용이 앞으로 둔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요 각도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고용 지표는 선행 지표냐 후행 지표냐 놓고 봤을 때 얘는 후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하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일단 신입을 안 뽑는 거고, 실제 경기가 안 좋고 이게 실적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해고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이미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실제 현장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선행지표는 뭐 PMI가 선행지표예요. 근데 PMI는 뭐 어저께 그저께 확인을 하셨겠지만 지금 조사하는 곳에 따라 가지고 55가 나오는 곳도 있고, 똑같은 서비스업 PMI 지표인데 48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왔죠. ISM에서는 55 정도, 56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S&P에서는 48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PMI 선행지표가 심리지표다 보니까 제대로 방향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모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팩트로 확인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고용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고용은 좋은데 미래 고용은 방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계속 올라가는,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는 이쪽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지, 또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꼭 필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벗어나면은 주가가 조정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에 계속 경고는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그리고는 중국의 대출, 요거는 정확한 시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베스팅의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대출을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발표가 났는데, 지금 오늘을 중국의 이제 5대 부동산 그룹이 배드뱅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뒤처리해주는 은행에다가 본인들이 지금 좀 부실한 부동산 개발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약간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은 부동산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대출,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중국 공산당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부분도 조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출 규모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버리지, 유동성 증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지금 다른 거보다 여기서 소비자 심리지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 하면서 같이 발표되는 게 이게 기대 인플레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지표가 매우 중요한 게 많이 발표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는 중국에서 PPI 발표되는데, 그리고는 같은 주 금요일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요 율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 기대 인플레를 여러 군데서 찾고 있어요. 이게 우리 채권 시장에서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지표에서 찾아내는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또 신뢰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것도 조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는 해 보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일이랑 금요일 밤이 중요하고,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목요일 아침, 수요일과 목요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국에서 낮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는 미국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CPI 발표가 있는 주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증시 방향성의 급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매수 매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 주간 일정은 요 정도로 다시 보기 좀 끊어 놓고요.